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XRP는 한국인이 유독 좋아하는 코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올해 4월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국내 보유량 2위를 기록하며 리플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여전한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특히 멤버십 회원분들 가운데 XRP 진성 홀더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 역시 주력 투자 종목이 XRP다 보니까 리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리플과 관련해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이라서 리플 홀더분들 중심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 특히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는 단연 ODL입니다. ODL은 온디맨드 리퀴디티의 약자입니다. 온디맨드 서비스는 우리 모두 일상에서 익숙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 미리 준비된 동영상을 우리가 선택하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을 온디맨드라고 표현합니다. 수요에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리플의 ODL의 경우에는 수요에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온디맨드 서비스인데 여기서 대상은 리퀴디티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거나 하는 게 없어도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바로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은 XRP가 바로바로 유동성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인 소매 대상이 아니라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모델의 방점을 찍고 구축한 것이 바로 유동성 허브입니다. 지난해 리플 스웰에서 공개된 리플의 혁신 비전의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리플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ODL이 XRP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홀더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어서 ODL이다. 그래서 오들오들 ODL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ODL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존의 금융송금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수준의 블록체인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ODL은 올해 들어서 더 전폭적인 확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리플이 올해 리플 스웰을 통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 역시 ODL 성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스라엘,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이런 나라 등 이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금융 송금 기업들이 리플 ODL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미리 돈을 조달할 필요도 없고 속도는 엄청 빠르고 심지어 수수료는 거의 제로 수준이니까 머리가 제대로 굴러가는 금융기관의 리더라면 리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더해진 가장 도드라진 소식은 단연 아프리카 ODL 생태계 확장입니다. 리플은 최근 아프리카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업인 MFS 아프리카와 ODL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아프리카는 전 세계 1조 달러 이 모바일 머니 가치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ODL 솔루션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 디지털 결제 레일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리플은 나름의 계획까지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에서 인류 문명이 꽃피었고 이게 유럽을 거쳐서 미국, 아시아,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생태계 확장은 그래서 혁신의 가능성과 비전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가 마구마구 돌아다닐 수 있는 리플 ODL 통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강력한 구축을 이뤄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 ODL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서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은 꽤나 산뜻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은행은 이미 지난해 디지털 자산 연구팀을 신설할 정도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미 발을 깊숙하게 내디딘 곳이기도 합니다. 은행의 기본 업무 가운데 하나인 국경 간 송금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리플렛 탑승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만큼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제로 리플과 ODL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줄줄이 기성 레거시 금융기업들의 리플렛 탑승 도미노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만큼 리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혁신 수준도 대단하지만 앞으로의 확장성은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ODL 파트너십 전제로 깔고 있는 조건으로는 이번에 알려진 건 리플 소송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리스크가 해소돼야 ODL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리플렛에 탑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송과 관련해서는 꽤나 의미 있는 상황들이 최근 쏟아졌습니다. 리플의 혁신적인 성과와 강력한 유틸리티적인 특성을 법원에 알리기 위해서 리플이 아닌 리플 파트너들이나 홀더들이 직접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고 SEC는 고작 한 건의 아미커스 브리프만 얻어냈습니다. XRP가 유틸리티적인 특징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SEC가 소송을 냈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SEC 입장에서는 꽤나 골치 아프고 뼈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리플 스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약식재판 최종 변론이 11월 말까지 재판장에게 전달될 것이고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소송 종료 가능 시점까지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리플 ODL 파트너십 체결을 대기하고 있을지 모를 이 거대 금융기관들 들으라고 직접 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상황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소식은 더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핏 봤을 때는 유럽 생태계 확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리플 소송 이후 상황을 대비한 대안 찾기 과정, 그러니까 본사 대안 지역을 찾는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플은 영국 정부를 향해서는 아예 규제와 관련된 제안을 담은 백서까지 발표했는데 암호화폐 사업을 특성에 따라서 구별해서 맞춤형 규제를 해야 하고 암호화폐 업계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업계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백서까지 발행하면서 영국 정부에게 설명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신임 총리 리시 수낙이 암호화폐 업계를 향해 대놓고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양반은 올해 4월 이 재무장관 시절에 영국을 디지털 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꽤나 전폭적인 비전을 직접 제시했던 인물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유효한 지불 형태로 인정하고 금융시장 인프라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왕립 주조국의 NFT 발행 이런 계획도 함께 언급하며 꽤나 암호화폐 업계에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말의 주체를 지우고 놓고 보면 꼭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발표했을 법한 그 정도로 암호화폐 산업의 친화적인 정책과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양반이 이번에 신임 총리로 어쩌다 보니까 입성을 했으니 영국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기대감, 관심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리플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소송에 질 경우 미국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맞춰서 바라보면 리플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라이센스 취득에 나선다라는 것은 다분히 본사 이전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일랜드 라이센스 취득 상황을 밝히면서 아주 재미있는 멘트도 함께 곁들였는데 리플 측은 이미 유럽연합의 직원을 2명 두고 있다.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직원이 있지만 대부분 고객과 수익은 모두 미국 밖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미국에서는 소송에 발이 묶여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데 정작 글로벌하게 미국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해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랩스의 직원 수가 2020년 기준으로 500명을 넘겼는데 만약 소송에서 진짜 만약 이 패소라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꽤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완전 땡큐인 거고 설사 패소해도 별다른 충격 없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 승소 이후에 미국에서의 IPO를 준비했던 곳이다 보니까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 이 최선의 결과겠지만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영국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에 본사를 이전해서 완전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황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시장 상황 전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망가지는 것 아니냐, 회생 불가능한 것 아니냐, 리플도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을 리플 수준으로 구현해내고 있고, 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JP 모건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좀 더 방향성을 잡고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JP 모건의 경우에는 이번 FTX 파산을 놓고서도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여전히 혁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스티븐 알렉소플로스는 FTX 파산 사태는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번 크립토 윈터는 오히려 암호화폐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립돼야 한다. FTX 파산이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태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아닌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 이번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지만 FTX 붕괴로 암호화폐 생태계는 기존 금융권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기존 금융권에 암호화폐 산업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인데 결국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역시는 제도권으로 더 강하게 수용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채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회의적인 사람들, 딴지 걸고 싶은 사람들은 그건 JP모건의 기업 입장이 아니라 개인 애널리스트 입장 아니냐 뭐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최근에 소식 하나가 완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JP모건은 최근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특허 상표청은 11월 15일에 JP모건 월렛의 상표 등록 신청을 승인했고 여기에는 암호화폐 이체와 교환, 암호화폐 결제 처리, 가상 예금 계좌와 금융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P모건이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세상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시장이 엄청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건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돼 왔었고 지금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형태의 금융 생태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그 중심에 리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닐까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FTX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곧 망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시장은 이제 막 확장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제 막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영역이다. 이건 JP모건과 같은 돈귀신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리플은 혁신에 혁신을 더하고 있고 그동안 가장 큰 악재였던 소송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나름의 대응책이 이미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리플의 성장은 앞으로 가속도가 얼마나 붙을지가 관건인데 산업은 제도권으로의 수용이 가속화되고 있고 동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기성 금융 대기업들이 잇따라 리플을 선택할 경우 XRP와 리플의 성장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결론 도출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리플의 혁신 모델인 ODL을 놓고 XRP 시세가 떨어질 때마다 홀더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 상황, 그게 ODL이다, 오들오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가장 큰 리스크였던 소송 이슈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지금까지 보여진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유리한 부분들이 잇따라 확인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리플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송 이슈로 인해서 워낙 긴 시간 힘든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리플과 관련해서 단독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잘 홀딩해왔던 홀더분들의 투자 결정과 판단이 결국에는 옳았다라는 점이 머지않아 꼭 증명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